자, 일단 등기법은 크게, 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등기법은, 자, 목차를 따져보면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세 가지로.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절차. 그래서, 자, 이 파트별로 따지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차 부분을 뭐예요? 신청 절차 부분을 뭐하고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총설 부분 보게 되면 총설 부분을 자 이렇게 나눌 때 기본 의의가 있고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에 뭐예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뭐예요? 유효냐 무효냐. 자, 유효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왜?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 무효가 되지 않고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누구든지 그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에 물건 거래를 해야 되니까 유효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에 뭐가 있어 이거? 효력 있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총설 부분을 자 총설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면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지적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저번까지 배웠던 지적은 자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대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세금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세금 안 내고 살면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해서 땅이 생기면 자 뭐가 9월달에 뭐예요? 대장 만들어 놓고 뭐만 내고 세금만 내고 살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매립하면서 소유권을 원치겠으니까 소유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 안 하고 그냥 미등기 상태에서 살아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원칙적으로 뭐예요? 이 등기법은 국가기관이 이 사람이 그 땅을 팔아먹으려고 등기 좀 해달라고 해오기 전까지는 굳이 등기부를 뭐예요? 강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일반 원칙은 당사자 뭐라고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땅을 팔기 싫으면 그냥 뭐 없이도 등기부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 원칙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신청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이 등기부상에 자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부상에 자 내 이름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름을 썼다면 자 이렇게 김동인이라 썼다면 이름 올라갔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쓴 걸 뭐라고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렇게 등기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신청 적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청 적격.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자, 이 김동인이 부동산을 팔면 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김동인이 뭐예요? 부동산을 사면 뭐가 되는 것이고 권리자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바다 매립에서 소유권 취득했죠? 신축 건물에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이게 소유권자죠? 그럼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고 건물 팔아먹으려고 뭐 하는 거 이거 보존등기 하는 거죠? 그럼 이 김동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이 김동인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도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뭐라고? 등기 권리자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니까? 소유권을 뭐예요? 취득한 상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권리자가 보존등기 해놓고 이제는 뭐 할 때는 팔아먹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한다? 신청 적격자다. 이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자, 일단 뭐예요? 부동산 물건 변동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신청인 얘기가 나오죠? 이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갑을 우리가 뭐라 하고 이제 의무자가 되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돼서 권리자가 돼서 등기를 항상 뭐라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하고 누구하고 사는 사람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단독이다는 게 공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하려면 항상 뭐예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자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자 등기해달라고 말로 하면 안 돼요. 뭘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서류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면주의인데 그래서 항상 뭐하고 신청서 다른 말로 뭐예요? 신청정보 자 플러스 뭐예요? 첨부서면 첨부정보 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정보라고 얘기하고
직접 등기하게 되면 뭐예요? 신청서 낸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내면 뭐예요? 접수 받죠? 접수 받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우리가 실행이라고 얘기하고 등기가 이제 완료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등기가 완료됐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주게 돼요? 등기를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마칠 필자. 무슨 필자? 마칠 필자. 등기를 마쳤다는 정보를 주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자한테 주는 것은 뭐야? 만약에 2번에서 이전 등기하면 을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14죠? 그럼 이 사람한테 또 뭘 줘야 돼,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자가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집문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집문서 얘기해, 집문서. 흔히 우리가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해 뭐예요? 땅문서, 집문서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이거? 등기필 정보예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 땅문서, 집문서 나와요? 등기필 정보라고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을 다만 뭐로만 바꿔놨어요? 법률적인 용어로만 바꿔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등기가 완료되면 이런 등기필 정보를 이렇게 권리자들, 그러니까 권리자들한테 주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의무자가 되면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누가 받고 권리자가 받고 등기소에 낼 때는 누가 내는 거 이거 의무자가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자 각종 뭐라고 각종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 그대로 뭐예요? 최초로 뭘 만드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해요? 보존 등기라고 얘기해요. 이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 만들어야지만이 그다음에 뭐 할 수도 있고 자 부동산을 남한테 팔고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을구에다가 뭐예요? 을구에다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물건이 있고 용익 물건이 있고 그죠? 담보 물건이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자 채권으로서 뭐가 있고 임차권이 있고 이런 각종 권리 등기를 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표제부 자 표제부 갑골구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면 이 등기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뭐예요? 일부를 고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거 광주로 만약에 이사 왔다니까 광주 광주 여기는 서구 장례식장이죠? 만평 장례식장은 어디 쪽에 있어요? 광산구 쪽 여기서 뭔가요? 가까워요? 아니 오다 보니까 동료 어디 강사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오셨길래 난 남평 난 장례식장은 난 여기 하나 있는지 알고 잘됐다 나 해서 잘됐다 그러고 수업 끝나면 바로 여기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간판 보니까 서구더라. 저쪽에 가까운 데 있구나. 다행이다. 자 하여튼 그래서 어디로 이사 왔다고? 광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2-1번에서 이름 을이라는 사람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지가 있는데 뭐만 이 내용 중에 뭐만 고치는 거 이거 일부만 고치는 거죠. 일부만 고치는 게 우리가 변경등기 얘기예요. 변경등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종 등기 이렇게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변경등기 일부만 고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자가 이렇게 고칠 경자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변경등기라면 경자가 뒤에 있으니까 생긴 사유가 이미 등기부에 처음에 서울로 써 있었죠. 나중에 후에 뭐예요? 후에 광주로 이사하니까 고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치니까 경자가 뒤에 있어요. 그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경정이라고 얘기해요. 경자가 어디 있어 이거?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 쓴 것을 고치는 것은 경정.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고치는 걸 뭐라고? 변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경등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경정등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지우는 거 전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병이에요. 누가 을인지 병한테 돈 갚고 자 1번 저당권을 뭐 해주는 거 이거 말소시키죠? 이 전부를 다 고치는 거. 일부 고치면 변경. 전부 다 고치면 뭐예요? 말소등기라고 얘기해. 말소등기. 그래서 우리가 말소등기가 이제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자 보세요. 이 표제부의 부동산이 다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멸실이라고 얘기해요. 멸실 등기고 요새 회복 등기는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법은 요즘 추세로 봐서 작년 시험 문제로 봐서 내가 1년을 딱 공부해 갖고 등기법을 12문제를 맞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못 맞아요. 그러면 그 미련스럽게 열심히 공부해도 1년 내에 공부해도 뭐예요? 못 맞을 거를 뭐로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지. 그 공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동안 공부해도 그 50점 넘기 쉽지 않아요. 근데 50점 넘기 쉽지 않은데 그걸 무리하게 막 구석구석 다 한다는 게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60점 맞을 거 그렇게 무리하게 공부해갖고 못 맞을 바에는 제가 얘기했어요. 강주의 어느 학원에 어떤 분은 3년 공부해서 등기법을 3개 맞았습니다. 1년에 1개 맞은 거야. 그럼 공부 안 하고 찍어도 1개 맞지 그걸 뭐로 맨날 수업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시간 낭비지.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다른 과목을 했으면 점수가 훨씬 높았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국가적인 정책상 문제가 나오면 다 그렇게 못 맞을 거에는 다 하지 말고 뭐 하자는 얘기니까 딱 찍어서 한 14개 정도면 확실하게 찍어서 반이라도 맞자는 몇 개라도 맞자고 반이라도 그러니까 딴 거 다 공부 그냥 딱 그 찍은 것만 계속 해갖고 반 맞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찍은 게 나옵니까? 나와. 나오니까 그 찍은 것만 해. 안심하고 그 찍은 거 하자니까. 왜? 통계로 봐서 지금까지 30년, 85년도에, 1985년도에 1회 시험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가 29회 시험이니까 이제는 29회 정도 봤으면 기본적으로 틀이 생긴 거야, 이제. 그래서 확률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그건 확실히 하자.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데 어디에 이제 이 등기의 기능 중에서 이 등기 종류 중에서 종류 나오죠? 그럼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거 하나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 중에 대상 중에, 이 등기 대상 중에 부동산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아니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거 한 문제 보자는 게 매년 나오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유효권과 효력에서 이거 한 문제 보고, 이거 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한 문제 보고, 적격에도 작년에 나왔지만 이거 계속 잘 나오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 있죠? 이거 한 문제, 이거 보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저기 접수 봤을 때 그 각하사 이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29조에 2호 있습니다, 2호. 이거 한 문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등기, 이제 이전 등기. 용익물권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변경 등기하고 마수 등기하고 가등기 있죠? 이거 보자.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있죠? 14군데만 딱 확실히 해갖고 그것만 좀 확실히 하자는 거죠. 자,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컨대 인감유형이나 등기필증이나 또 부수정기고 보고 나는 1, 2차를 동시에 해갖고 60점 딱점으로 합격만 하겠다 하게 되면 몇 군데만 확실히 보고 14군데 정도만 확실히 딱 보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갖고 이것도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확실히 봐서 반 정도 6개만 딱 맞고 그렇게 하자니. 6개 맞고 지적 한 9에서 10개 맞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하여튼 15개 정도는 되는 거죠? 하여튼 지적 10개 맞고 이게 5개 맞아도 15개 되잖아 지금. 그 세법 몇 개 맞고 세법이 16문제인데 세법이 16문제에서 반만 맞으면 세법한테 미안하잖아. 그래서 세법인데 반은 더 맞아야지. 세상에 세법을 반 맞는다는 게 그 세법한테 너무 미안하지. 그럼 세법 몇 개 맞고 9개 맞고 그래서 몇 개로 가자는 게니까 25개를 가서 여기서 임무 끝내고 임무 끝내잖아. 여기서 임무. 그래서 임무 끝내서 한 62.5죠? 60점 맞죠. 60점 안. 그래서 여러분 공법 선생이 공법 55점 맞으라며. 공법 50점 공시세법 50점 맞고 그죠?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모를까 여자분들은 공법 그거 55점 맞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50점. 왜냐면 들어도 모르는데 지금 그게 인간이 할 과목입니까 그게. 남자분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쉽지 않으니까 남자분들은 공법을 55점 맞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이 공시세법을 더 맞는 걸로 이렇게 하자니까. 이해하셨죠? 자, 책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74페이지에 총칙 나오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필요성.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기 제도는 민법상 물건의 분류 방법의 하나인 동산과 부동산 중에서 동산이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데 대응해서 동산이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동산이 이렇게 동산이 무슨 점유라는
점유라는 뭐예요?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 데 대응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동산이 점유라는 방법으로 공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처음 왔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무슨 귀신 신하니까 공소리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 난 민법을 공부하는데 막 책 보고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있죠? 나 처음 왔는데 처음 공부하는데 그거 폼 잡는 거지. 이게 무슨 공부야? 모르는데 봐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 공부해? 동영상 보라는 얘기니까 동영상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런 게 다 움직이는 게 동산이지. 이것도 책도 이거 동산인데 책값이 뒤에 써 있죠? 28,000원이라고 되게 비싸네 또. 자, 여튼간에 내가 담배 사고 싶다니까 담배. 그 담배 원래 담배를 사려면 원래 뭐예요?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하고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 채권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담배 팔겠습니까? 라고 청약하죠. 그죠? 그럼 그 담배를 갖고 있는 주인이 뭐래요? 이거 담배 팔겠다고 뭐예요? 승낙을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채권행위야. 그럼 내가 주머니에서 뭘 줘야 돼요? 돈 주죠? 그게 물권행위예요. 돈 주고 그 담배를 갖고 있는 담배가게 주인이 자기가 뭐하고 담배를 점유하고 있었잖아. 점유하는 것을 뭐예요? 나한테 뭐예요? 돈 받고 뭘 주는 거야 이거? 담배를 건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점유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배라고 하는 동산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모양을 뭘 통해서? 이 점유 이전을 통해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어디 부동산에 살고 있는 부동산의 땅을 점유하면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권자라고 뭐예요? 소유권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땅 사고 싶으면 뭘 보라는 게 등기부 보고 이 등기부 확인하고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마지막에 써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요 사람 만나갖고 계약을 맺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3번 이전 등기에서 자 김동인이라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사야지만이 이 등기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소유권이 바뀌는 걸 공시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그 두 번째 줄에 자 등기라고 일컫는 뭐예요? 특수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뭐라고 물권의 존재나 내용들을 부동산에 대해서 땅 건물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 저당권 이런 존재나 내용들을 외부에 뭐함으로써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신성을 보장하는 뭐예요? 목적으로서 근대법이 창안한 법기술제도에 써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일본 쪽발이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그놈들이 뭐 그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안 들어왔으면 그런 게 제도가 없었을 텐데 그 쓸데없는 놈들이 들어와갖고 뭐예요? 이 등기라는 걸 만들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은 등기 통해서 동산은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뭐예요? 뭐가 바뀌는 게 소유권을 바뀌는 걸 뭐하고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공시법령이라고 말하는 공시법령은 범위가 좀 넓은 개념이에요. 자, 국가가 뭐예요? 공적장부 만들어서 등기부하고 대장 만들어서 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자, 소유권이 누군가 하려면 뭘 보고 등기부 보고 그 다음에 지목이나 뭐예요? 지번이나 면적이나 보려면 뭘 보고 대장을 보고 그걸 공시한다는 얘기고 이 민법에서 말하는 공시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유권이 바뀌는 모양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자, 그걸 뭐예요? 등기부는 자, 부동산은 등기부 통해서 동산은 뭘 통해서 자, 동산은 뭐예요? 점유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의의는 뭐예요? 의의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참고로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물건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어디에 따라서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 써 있죠? 자, 토지등기부는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렇게 토지등기부라면 이 토지등기부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소재 땅번호 100, 자, 지번 얘기죠? 지목 다 면적 얼마라고 500이라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만약에 이게 건물이라면 여러분 지금 학원에 앉아 있죠? 이 학원 건물을 만약에 여기 표제부 그 학원 건물 등기부를 표제부를 하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광주광역시 서구 뭐예요? 서구. 자, 그다음에 쌍촌동.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건물의 소재죠? 자, 그다음에 이 건물은 항상 어디 위에 지는 거니까 땅 위에 짓죠? 그죠? 건물은 뭐 공중에 짓진 않아요. 항상 어디 진다고? 땅 위에 지니까 이 건물이 깔려 있는 땅 대지 지번이 있겠죠? 그래요. 그 만약에 100이다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대지 지번이에요. 건물이 있는 땅 대지 지번. 그죠? 그다음에 자, 이게 대지 지번이.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건물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건물을 3층을 지려면 그냥 시멘트로 3층을 못 집니다.
뭐 블록 세우도 짓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철근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철근, 콘크리트죠, 뭐예요? 자, 슬라브 지붕이죠? 이게 건물의 뭐라는 게 이거? 건물의 구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옆에다 이제 건물의 종류를 써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쓰고, 연립주택이라면 연립주택이라 쓰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라 쓰고, 그렇게 쓰는 게 건물의 종류예요. 그럼 이런 건물을 쓰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자, 근린시설이라고 써요. 어떤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뭐예요? 복합상가 막 그래갖고, 그럼 예사롭지 않는 분이에요. 그 살림만 하는 분이 갑자기 복합 이런 거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뭐예요? 온종일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맨날 그런 생각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복합상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뭐라 쓴다고? 근린시설이라고 씁니다.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뭐예요? 1층, 2층, 3층, 이 건물이 먼저,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지목 면적은 뭐예요? 토지 등기부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등 그랬으니까, 건물은 소재 지번, 자, 소재하고 대지 지번 쓰고, 건물에 뭘 쓰고, 구조 쓰고, 자, 건물의 종류를 쓰고, 건물의 면적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권리관계, 갑굴구 뭐예요? 갑굴구의 권리관계 쓰죠? 기록부 자체다는 거죠. 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그 쌍가리번, 우리나라는 뭐예요? 전산등기부만 있으니까, 등기사물을 전산정보 처리주기에서 처리할 경우에,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거,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등본을 교부해보면, 자, 인터넷으로 열람하게 되면 종이로 나와서 그렇지만, 다 뭐로 되어 있다는 게 어디 지금 이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라고 하는 이 보조기억장치, 자, 여기에 다 대형 컴퓨터에, 자, 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더보기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요즘 이제 추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자, 여기 접수 시기에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물건에 대한 물건 변동에 의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그 물건 변동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는 이 물건 변동 시기를 판례에서 해결했어요. 판례에서. 왜? 옛날에는 뭐예요? 등기부에 뭐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를 했어요. 기재. 직접 등기관이 썼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그 70년 이전까지는 이 등기부가 한문으로 됐어요. 한문으로 다. 한문으로 돼. 그리고 또 다 모든 도면도 보더라도 그 지적도나 이런 대장도 보더라도 다 한문으로 돼 있어갖고 그 직접 뭐예요? 직접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다 펜으로 그리고 막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는 뭐예요? 그 갖고 있는 40년 전인가 50년 전 갖고 있는 막 그 땅문서 집문서 가져와갖고 본인이 막 보여주고 막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지금 50년 살았다는 얘긴데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 집에서 50년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뭐 해줘야 돼? 이거 이사 다니면서 평수를 좀 높이고 해서 이렇게 저기 해야지. 한 집에 살면은 저 땅하고 집이 뭐예요? 계속 그 보존돼요? 아니면 뭐 계속 사가갖고 나중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이제 앞으로 사시고 앞으로 한 곳에 오래 사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엔 등기관이 등기부 기재를 했어요. 직접 썼어요. 그럼 만약에 이 소유권 갑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이렇게 쓰죠? 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만약에 저당권이 뭐예요? 7천만 원인데 공을 하나 더 붙이면 7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등기관이 책임지려고 여기다 자기 이름을 새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해요? 이거. 날이냐 얘기해요. 그럼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완료가 된다는 죠. 근데 갑이 뭐예요? 집을 팔았는데 2주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어요. 또 집을 팔았더니 또 5천만 원 올랐어요. 그 얼마 됐다는 게 1억이 올랐어요. 1억이. 여러분이 갑인데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자, 2주 만에 1억이 올랐어요. 그 밤에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옵니다. 배가 아파서 뭐예요? 잠도 안 오고 하여튼 꼭 무슨 목류방 환자처럼 뭐예요? 이러고 다니 이러고 막 그래서 하도 열이 받아갖고 뭐예요? 열이 받았고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떼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안 보이더라는 게 도장이 안 보여. 그래 갑이라는 사람이 야 이게 무슨 뭐예요?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해서 민법을 찾아봤습니다. 민법을 찾아보고 186조를 찾아보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써있지. 등기하라 그랬지 어디까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지 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아하 이 사인관에 뭐가 생긴 거야?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야 을아 너 여기 도장이 안 찍혀보니까 이건
이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2등기 무효다. 내가 돈 다시 돌려줄게. 자, 2등기 무효로 하자.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요. 그럼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법에서 해결 못하니까 뭐가 나오게 돼, 이제. 이 판례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 뭐가 나오게 된다고?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생겼는데 국가가 법에서 해결 못 해주니까 당연히 대법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나와줘야지. 네가 이겼다 해줘야지만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을 해결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그 판례를 공부하게 되죠. 그 판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 판례는 뭐라고? 결과예요. 그 사람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을 뭐 한 거니까? 해결한 거니까. 그냥 그러면 그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결과니까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이거?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 갑자기 여기서 또 이순재 선생이 떠오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결과니까 뭐 하자고 그냥 외우는 거야. 그거 시험 볼 때 그냥 외우는 거지. 그 왜 그렇게 판례가 나올까?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요?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 조상님이 내려다 보니까 너 5년짜리라고. 내려보니까 무조건 뭐가 나오면 판례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 하자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게 결과지. 다툼을 해결해 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갑이 뭐예요? 갑이 이거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자, 뭐라고 소송해요? 2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날인이 없으니까 2등기 무효라고 소송하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원고야. 자, 등기관이 실수로 기재만 했다 하더라도 이 얘한테 등기를 맞췄다는 옛날은 등기필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등기필증을 줬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뭐라고 전산등기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 이렇게, 자, 모니터 놓고, 모니터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갖다 놓고 마우스가 있고, 누가 등기관이 등기를 받으면 어디에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재를 이제 기록하고 나서 플러스 이 모니터에다 도장은 못 찍겠죠? 설마 모니터에 어떻게 도장을 찍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지방보원장이 우리가 아이디 같은 거 있죠? 영문자하고 숫자 부호 이제 섞어놓은 거. 자, 식별부를 식별부를 줘요. 자, 이 식별부를 뭘 쓰라고. 이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돼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급하신 분, 성격이 느리신 분, 별 사람 다 있죠? 그 식별부를 식별부를 기록하고 이 등기별 정보가 프린트로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언제 기록하고 언제 프린트가 나오는지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해서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 이 접수받은 날짜 이 날짜에 뭐라고 이거 물건이 바뀐다고 이제 등기법이 정해놨다 6조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옛날 판례는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시작이 됐죠? 전산등기부라고. 읽어보자는 게. 그래서 거기 174페이지 1번에 등기의 접수 시기가 나왔는데 뭐라 써있냐면 등기 신청은 대법원 기축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동그라미 뭐 할 때? 저장할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써있죠? 저장할 때 접수된 거 본다는 거죠. 그럼 저장할 때 접수된 거로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이게. 그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저장하는 표시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해갖고 여기 커서를 이동해갖고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해야지만 이게 저장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 받았다고 이렇게 이 저장을 한다는 게 저장. 이걸 우리가 커서로 여기 저장하는 걸 이게 전산정보 조직에서 전자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전자적으로 이렇게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우스 하면 클릭하면 이게 저장된 거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왜 이 시기를 따지는 실익이 뭐냐면 우리가 자, 우리가 대리를 배워요. 민법에 뭘 배운다고? 대리를 배워요. 대리를 배우다 보게 되면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누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판례예요. 근데 민법에서 그 판례인데 도대체 민법에서 말하는 그 적법한 신청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언제냐 그 얘기에 지금. 근데 민법에 그런 얘기 있어? 언제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제 그런 얘기 없다는 거죠. 그 시기가 뭐냐면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돼. 그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거 보고 요거 그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그래서 이 민법은 이게 평면적이지만
이 등기법은 입체적으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시기를 알려준다니까, 시기를. 자, 죽더라도 뭐 하는 걸 보고 죽으라고? 클릭하는 거예요. 자, 절대 시험에는 클릭이라고는 안 나와요. 클릭한다니까 뭐라고? 저장하는 거, 그 시기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거기 2번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1번을 별표 주시고 작은 별 하나 해줍니다. 작은 별. 자, 작은 별 하나 해주시고 줄칩니다. 뭐라 줬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예요? 접수할 때부터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뭐예요?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죠? 이게 마쳤다는 게 마치면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 받은 날짜가 접수받은 날짜는 정확하죠? 그 접수받은 날짜에 뭐예요? 물권면이 생긴다는 줄.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틀린 답으로 뭐라고 나와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이렇게 생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여기 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뭐예요? 누구인가를 아시는 조치를 했을 때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이거 식별별을 기록할 때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175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뭐가 나와요? 기능이 나오죠? 기능이 나오는데 1번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대도는 방금 아까 어디에서 의에서 배운 얘기예요. 동사는 무슨 방법으로? 점유라고 하는 뭐예요? 점유전의 방법으로 공시하고 이제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쌍가루 이번에 거기 법률에 의한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 나오죠? 그 내용을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이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자. 기능에 대해서. 자, 기능에 대해서 이해해보는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작용,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법률 뭐라고 행위죠?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뭐예요? 법률 행위란 물권 변동은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아래는 뭐가 됐어요? 쌍가루 3번.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죠?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다. 이 법률 규정에 관한 얘기는 자,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처분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과 임차권에 대한 얘기죠? 환매권하고 임차권은 뭐예요? 거기 부동산 채권이라는 얘기 나오죠? 채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자가 만물 물자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자, 사람이 뭐예요? 권리를 갖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게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한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내가 내 건물에 내가 그 땅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게 소유권이죠? 그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건이에요. 그럼 만약에 채권이 뭐냐고 이제 만약에 채권이 뭐냐고 물으면 뭐예요? 채권은? 그래,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뭐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뭐 하는 거이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뭐라고? 이런 깃발이 나부기는 데를 갑니다. 가시죠? 그리고, 이럴 때 가봤잖아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 사람한테 뭐예요? 복비 주고, 자, 특정인한테 뭐 해달라고? 전 봐달라고 요구하죠?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채권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뭐예요? 특정한 사람한테 뭘 요구하는 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장소를 바꿔보자는 게 장소를 이제, 자, 이제 여기 점집이 아니라 절이에. 자, 효자야. 아버님이 사망하시니까 뭐예요? 뭐라고? 자기가 자기가 이제 뭐예요?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 해보고, 이제 좀 효도할 만 하니까 돌아가시니까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슴이 메어져갖고, 제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뭐예요? 흐르는 눈물을, 자, 뭐 하기 위해서, 달래주기 위해서 절에 갑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공양위 상배서 주고 요구합니다. 뭐라고? 스님, 아버님이 뭐예요? 극락세계에 가시도록 자, 연불 좀 들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특정인이 스님이라는 특정한테 뭘 들여달라고? 연불을 들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게 바로 뭐라고? 채권이다. 그죠? 이렇게 항상 채권은 돈만 채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뭐라고 특정한 행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임차권, 판매권은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잘 배우시고 뭐에 대해서 이거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누가 만약에 뭐예요?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이제 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들어가서 사장님, 이 전세 있어요? 물어보겠어요? 주택 임차권 있어요? 물어보겠어요? 전세 있어요? 모르죠? 그래요. 전세란 말이 뭐라고 이게 주택 임차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이런 전세를 채권적 전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정인이 뭐예요? 집주인 특정인한테 뭘 주고 돈 주고 내가 네 건물 네 땅을 뭐예요?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채권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왜 등기하느냐? 뭐 때문에 등기한다고? 대항력 때문에 등기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 법률행위 그래서 우리가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뭐에 관해서 부동산에 관한 가바구라고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 자,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소멸하고 싶으면 뭐하라고?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이 민법이라고 하는 이 뭐예요? 186조가 등기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자,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했다는 게 의사표시하죠? 자, 의사표시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긴다 아니죠. 자, 그러면 이 공부하는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 등기의 기능을 지금 따져보는 거니까 만약에 등기가 이게 뭐예요? 없으면 네 거라가 성립이 돼야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의사표시만 하면 물권 변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보게 되면 우리 그 TV 문학관 그런 거 옛날에 보면 그거 뭐예요? 주막거리에서 그 농번기 끝나고 자, 그 농민들이 그 주막거리 그 택방 뒤에 앉아갖고 뭐예요? 그 투전놀이 하죠? 투전놀이 해갖고 나중에 뭐 그 새벽녘 되면 돈 다 잃은 사람 뭐예요? 갑자기 막 승질내갖고 일어나고 돈 없다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뛰어갑니다. 어디로 집에 뛰어가고 이제 그 집에까지 갈 때는 되게 빨리 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이게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마누라 깰까봐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 땅무서 이제 갖고 나오는데 걸려갖고 뭐 바지끈이 잡고 나 죽이고 가라니 바지 벗겨지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봤지 그런 거. 그래. 그래갖고 투전판에 와갖고 다시 내가 뭐예요? 내가 땅 문서를 내면서 내가 잃으면 딴 사람이 뭐예요? 뭐 가져가라고? 땅 문서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 뭐만 하면 의사표시하면 소유권이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땅 문서 잊어버리면 뭐예요? 끝나는 줄 알고 그걸 뭐예요? 어디다 보관해요? 막 갑자기 뭐예요? 그 농 속에 그 빨간 내복을 꺼내보면 거기다 그리고 보관하죠, 막, 그죠? 그래요.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새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네 거로가 뭐가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되니까, 있으니까 성립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등기란 놈은 물권 변동을 성립요건, 성립시킨다. 그래서 무슨 요건주의라고? 성립요건주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 보시면, 거기 쌍가루 1번에 민법, 그래서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택실 변경은 등기해지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해서 자,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등기하라 했죠. 어디까지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뭐예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등기법의 6조에 접수할 때부터 생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따라서 등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에 성립요건 써있죠. 그래서 성립시킨다는 게 물권 변동을 등기라는 놈이. 그 다음에 자, 민법 그 186조 맨 뒤에 그래야지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라 써있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이 등기부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 표제부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등기부에 뭐 했으면 이게 기록이 됐죠? 이렇게 기록이 되면 자, 접수받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이 한 번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 소유권자예요. 팔아먹기 전까는 뭐예요? 영원히 소유권자다는 얘기예요. 계속 뭐가 발생하는 거 이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주의라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자, 만약에 등기소가 불이 나서 이 등기부가 뭐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불이 탔어요. 그럼 불이 탔으면 자, 불에 탔다 그래서 이 등기부가 불에 타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어떤 놈이 저 땅을 뭐예요? 뺏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없어. 근데 갑자기 등기소가 하자가 나서
등기부 없어지니까 뭐예요? 갑자기 뭐라고? 저거 내 거다. 그런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판례가 나오기를 뭐라냐면 등기부에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면 소유권은 이미 취득했으니까 이게 없어졌다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게 이 등기부는 존속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이 등기부는 뭐예요? 존속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이 등기부가 불에 탔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절대 뭐예요? 없어졌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금 우리 이제 요즘 시험 문제는 옛날에는 뭐예요? 의사주의가 많이 답이었는데 7년 전부터 답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자,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년 만년 불이 타지 않도록 존속하는 요건이 아니다.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그 쌍가루 2번 옆에 빈칸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답이라고 써놓고 자, 뭐가 답이라고? 무슨 요건 아니라고? 존속 요건 아니다. 그래서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존속 요건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X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성립 요건을 취하는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 민법 체계에서 자, 물권 변동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존속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면 틀린다는 게요. 무슨 요건은 아니라는 게니까. 존속 요건은 존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게요.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존속할 필요 없어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외우자고 내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쌍가루에서 한번 법률 규정 나오죠? 민법 187조예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동그라미.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취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등기하냐면 등기를 안 하면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처분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현재 등기부상에 자, 이 등기부상에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란 분이 계신데 이 갑이란 분이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상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민법 몇 조에 의해서 997조에 의해서 이 법률 997조라는 법률 규정 있죠?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정해놨어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버지 사망하시면 누구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뭐예요? 뭐는 개시한다고? 상속은 개시돼서 을이라고 하는 자식이 그대로 뭐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그대로 뭐예요? 자 승계받아서 소유권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다시 기억합니다.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나오면 누가 돌아가신 분 하게 되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아들은 그냥 뭐에 의해서 997조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을 맺으면 뭘 해야 되고 등기해야지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갖고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처분 요건이냐면 취득을 했는데 네가 을이란 사람이 그 땅 팔아먹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를 하고 나야지만이 뭐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률 규정은 그냥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취득하지만 자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고?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제 그 얘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말은 빼버리고 질문에 이렇게 납니다. 성립 요건을 취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취득도 등기를 요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라고 써 있는지 법률 규정이라고 써 있는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남들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 봤다는데 귀시 쓴 사람은 그날따라 법률 행위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 잘 눈여겨 잘 봐야 돼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뭐예요? 임차권 얘기입니다. 대항요건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분명히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왜?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에 대한 물권 변동을 등기하라 그랬지 채권 변동을 등기하라는 말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뭐하고 건물하고 뭐가 있어요? 땅이 있다니까. 건물하고 땅이 있어요. 그럼 갑이 건물하고 땅이 갖고 있는데 자 을이란 사람한테 귀찮게 등기를 안 해주고 등기를 안 해주고 이 땅하고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임차권이라는 제도가 있더라는 게 임차권. 그 임차권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 땅하고 건물 빌려주고 을한테 뭘 받게 됐다는 게 돈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권이라는 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어디에 하위에 지금 물권보다 하위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이 건물과 이 건물 특히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못 받게 되면 그죠? 그럼 이 저당권자 은행이 뭐예요? 가차없이 뭐 한다는 게 이거 경매를 들어가더라는 게. 그 경매를 들어가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물건에 밀려갖고 뭐예요? 그 엄동소리에 쫓겨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생기니까 누가 지금 뭐예요? 이런 성을 가진 사람이 이 정권의 태생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런 사람이 막 쫓겨나다 보니까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세주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만든 법이 뭐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걸 만들게 됐다. 그 얘기 지금.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채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뭐 주고, 돈 주고, 내가 네 땅, 네 건물을 뭐예요?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뭐예요? 그 권리, 채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자, 지금 뭐예요? 문제는, 자, 이 토지가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 자, 그 다음에 2번 묻었는 게 병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권자가, 소유권자가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이거? 내 땅이니까 땅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채권 갖고 물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무슨 등기 해놓으면,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지금 뭐예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뭘 보고 샀으니까, 임차권을 안고 샀으니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야. 자기 권리가 뭔데? 네가 산 땅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대항력이라고 하는 말은, 대항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환매권이든 임차권이든 어떤 채권을 가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 갖고 있는 사람은 등기가 되면, 자, 계약 맺지 않는, 이렇게 계약 맺지 않는 새로운 뭐예요? 계약을 안 맺은 새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3자라고 한다, 제3자.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 자기가, 임차권은 자기가 갖는 권리 뭐예요? 그러니까, 네 땅을 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걸 뭐예요? 주장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지 않는 게 이거. 대항력이라 한다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대항력이란, 자, 다시. 대항력이란,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가 갖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래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3자한테, 계약 맺지 않은 새로운 제3자한테 뭐예요?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은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이 태생이 뭐예요? 태생이 안 좋은 뭐예요? 이승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게 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법으로. 무슨 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 법을 만들었다. 그 얘기에 지금.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자, 주택개인도 이사 가서, 주택개인다가 뭐라고? 이사 가서. 그죠? 괜히 또 졸고 계시다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아까 그 주인이 집주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 이사 가서. 이사 가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주민센터, 동사무소 전입신고, 주민도 신고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대항력이. 자, 그러면 상가는 상가인도, 상가 점유하고, 플러스 뭐예요? 세무서 가서 뭐예요? 자, 세무서 가서 뭐예요? 사업자 등록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사 가서 주민등록 신고만 마치면 바로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대항력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확정일자 봤죠? 확정일자. 자, 어디에다 이 계약서 있잖아, 이거. 계약서에다가 스탬프 도장 찍고 여기다 날짜 쓰잖아, 이거. 그 확정일자 날짜 쓰죠? 그 확정일자는 왜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우선면제예요, 우선면제. 이건 최우선면제고. 우선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 1억 원 이상일 때는, 자, 이렇게 확정일자 받으면 종이쪽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자, 어디에 그 저당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날이니까, 그 다음날 이건 뭐예요? 0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그 다음날 됐는데 저당권은 뭐라고? 9시부터
등기관이 뭐예요? 공무원이니까 출근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게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어디에 을구의 저당권보다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선순위 된다. 선순위. 우선순위에. 그래서 확정일자는 뭐예요? 왜 받아둬야 되냐고? 자, 뭐보다 그 뭐예요? 법에 정해 있는 그 지역마다 뭐예요? 전세금이 뭐라고? 자, 서울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일 때는 뭘 받아놔야지만이 확정일자를 받아놔야지만이 그 다음날 한 뭐예요? 저당권보다 뭘 유지한다? 선순위.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웃기는 법이에요. 종이 쪽지 하나 갖고 있으면 뭐보다 위에 지금. 물건보다 위잖아, 저당권보다. 그러니까 막 옛날에 막 그냥 이게 무슨 저기냐고 데모를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왜 만들었냐면, 자, 총이 있잖아, 이 사람, 총이. 그래서 장축체육관에다 민주당 의원들 다 모아놓고 총 들이대고 죽을래, 법 만들래 그래갖고 만든 법이, 자, 이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0년 후에, 그 뭐예요, 예컨대 전남대학에서 어떤 역사, 가리키는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혹시라도 역대 대통령 중에 치적을 한번 연구해보라 해서 어떤 학생이 호기심에 이 사람의 치적을 찾다가 찾으면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주택임대차법을 만들었다. 이런 적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등기하는데 땅은 뭐에 의해서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이 아니라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듣지만 마시고 뭐는 외워야 된다고 뭐는 아니라고 존속요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